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뇌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무게가 체중의 2% 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나 사용하는 아주 효율이 낮은 기관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활동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죠. 알츠하이머 병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백질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항산화제 같은 약을 찾아서 드시는데요. 하지만 뇌는 약물 몇 알로 청소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린패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아주 정교한 노폐물 배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깨어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깊은 수면에서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세포의 크기를 크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세포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 노폐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겁니다. 동물연구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깨어있을 때 뇌세포 사이의 공간은 전체의 1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 경로가 언제 열리는지가 핵심이겠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4시간만 자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기도 할 텐데요. 그렇더라도 아주 깊은 잠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 벌어지는 생물학적 기적을 알게 된다면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뇌 세포들이 줄어들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 이상 넓어집니다. 좁았던 공간이 갑자기 아주 넓게 트이는 거죠. 넓어진 공간으로 뇌 척수액이 가득 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강력한 압력으로 씻어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는 동안 뇌의 독소 제거 속도는 깨어 있을 때보다 2배나 빠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잠을 줄여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는 건 뇌 속의 찌꺼기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잠을 4시간 자면서 뇌 영양제를 먹는 건 배출구를 막아놓고 뚫는 약을 붓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머리가 맑아지길 원한다면 약국에 갈 게 아니라 당장 잠을 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서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바나나를 먹거나 트리토판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건 돈 낭비입니다. 트리토판이라는 원료가 뇌 안으로 들어가려면 혈액과 뇌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발린이나 류신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때로 몰려나와서 장벽을 통과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정작 트리토판은 뇌로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설령 들어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재료가 있다고 해서 기능이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작동해야 합니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아침의 밝은 빛 노출은 세로토닌 신호와 수면 각성 리듬을 켜는데 중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세로토닌 생성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밝기인 300에서 500 룩스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최소 2500 룩스 이상이며 맑은 날 밖에서 받는 1만에서 10만 룩스 정도 되는 빛이 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길게 산책할 시간이 없다면 출근길에 잠시 선글라스를 벗고 햇살을 눈에 담거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건물 밖으로 나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겨울철처럼 햇볕의 양이 적을 때 뇌의 세로토닌 사용량은 바닥을 치고 반대로 햇볕이 강한 날에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침에 빛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이건 뇌라는 생체 기관의 핵심 기능을 작동시키는 의학적 시술과도 같죠. 아침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낮에 빛을 안 보고 밤에 잠이 잘 오기를 바란다는 건 명백한 욕심이겠죠. 음식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빛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받아야 작동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뇌 기능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멍하니 있기인데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스마트폰을 봐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뇌에는 가만히 쉴 때만 작용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뇌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정보를 집어넣기만 하는 건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창고에 계속 물건만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것인데요. 흔히 화가 나도 꾹 참는 것을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싫은 내색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를 때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은 최고조로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병이 건망증과 치매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고 해소할 줄 알아야 내가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대인관계 부족의 건강 위험 정도는 일부 보고에서 하루 담배 15개 피 흡연과 비슷하다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 듣기도 싫은 그 피로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뇌과학적으로는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는 사회적 고립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혼자가 되면 우리 뇌는 위기 대처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켜지면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 반응은 줄어들고, 대신 세균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 수치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몸과 뇌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 염증 물질들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생존 확률이 무려 50%나 높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거나 큰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겠죠.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나 친구와의 짧은 통화 같은 가벼운 교류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대화만큼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강도 훈련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언어 이해 영역을 써야 하고, 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언어 표현 영역을 써야 하죠.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고 시각 처리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튀어나오려는 말을 찾느라 전두엽이 쉴 새 없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뇌가 자꾸 굳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 자극과 순환의 결핍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기능을 없애버리는 아주 경제적인 기관이잖아요. 잠을 줄이는 건 뇌의 청소 기간을 멈추게 하는 셈이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겠지만 수면은 뇌가 하는 가장 치열한 활동임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노폐물 배출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제 통을 여는 대신 창문부터 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의 세로토닌 생성 기능은 형광등 불빛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500룩스 이상의 자연의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귀찮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가는 게 싫고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뇌가 염증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남을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 기능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노화 방지제니까요. 뇌 건강은 자고, 걷고, 대화하는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어떤 최첨단 약물보다 강력한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햇볕부터 쬐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할매보육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